번째 시간은 이제 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요. 그래서 요가에 대한 옛날의 요가 역사적으로 요가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나만의 요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요가의 역사는 굉장히 깊지만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요가의 첫 번째 경전, 요가 수출화를 집필하면서 요가란 뭐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대 요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의 정의 이제 기억나시죠? 요가의 정의란 찌따 브리띠 니로다. 찌따 마음 브리띠 작용을 니로다 그치는 것을 이제 요가라고 정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뇌과학에 대한 책도 한번 읽었었죠. 내면 소통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몸을 잘 움직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그 아사나에 대한 정의까지도 내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빠딴자리라는 학자는 8가지 단계를 또 소개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야마 니야마였고 삶을 대하는 그 태도, 삶 안에서 웬만하면은 했을 때 좋은 것들 혹은 안 했을 때 좋은 것들을 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찌따 브리띠 마음 작용이 잘 제어가 됨으로써 아사나를 좀 잘 실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트 위에서 하는 자세도 요가 아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아사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내면 소통에서도 모든 수행은 실은 편안해야 한다. 내가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방향을 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에 대한 정의도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 경전, 요가 수트라라는 경전에서는 아사나란 스티라 수캄 아사나, 확고하지만 완고하지만 숙함, 편안한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안다면 나의 삶에 대한 태도도 좀 재정렬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재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가 아사나를 그렇게 아사나를 이제 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아사나를 하는 목적은 척추 공간을 잘 깨우기 위함이라고 해요. 척추가 잘 깨어지면 척추에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가 한 자세로 좀 가만히 내 안쪽의 의식을 좀 집중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척추를 곧게 펴지 못하게 하는 세 구간, 결절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이제 요가에서는 그란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현대 움직임에서는 혹은 정형외과에서는 2차 완곡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꺾여있는 완곡이 아닌 걸으면서 불안전하게 꺾여져 있는 그 구간을 보호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요가에서는 반다였기 때문에 저희가 12강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주 1강부터 3강 시간까지는 이 반다를 좀 잠그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 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뿌리 반다의 이름이 물라다라 반다였죠. 그래서 물라다라 반다가 머무르는 차크라가 뿌리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였어요. 그래서 뿌리 차크라의 메시지가 몸과 연결되는 공간, 내가 지금 있는 땅과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의 의식이 잘 머무르면 내 안에 무한의 에너지, 요가에서는 그것을 잠들어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꾼달리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꾼달리니 에너지를 무한으로 펼쳐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달라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원을 도는 만달라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Not a Dream, 저희가 지난달 첫 수업은 입춘날 시작했는데 이번 달 첫 수업은 또 경친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춘 수업 들어가기 그 전주에 인요가 특강을 하면서 함께 했던 곡이기도 하거든요. 꿈이 아니야 라는 곡, 우리가 용의 해를 지나서 뱀의 해로 다가가고 있죠. 상상만 했던 것들을 좀 더 실현하기 좋은 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입춘 때 나더드림, 송소희 씨의 미발매곡이기도 한 더 이상 꿈이 아니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현실이야 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온 만물이 깨어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경치, 개구리 또 깨어나고 온 만물이 봄을 맞는 시즌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요 곡으로 만달라 플로우도 한번 해볼 것이고, 요거는 미정이긴 한데 시간이 허용되면 볼레로라는 곡으로 개구리처럼, 개구리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봄 시즌에 권장되는 인요가 자세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개구리 자세로 만달라 플로우를 한번 병영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부장가 아사나는 꾼달리니 잠재된 에너지를 풀어내주는 자세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뿌리 차크라를 잠가주는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강 시간에 메인 자세를 익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도서는 한참 달이 지난주에 완전히 비워져서 저희가 종강 때 완전히 비워져서 점차로 채워지고 있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후면은 이제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나아가는 시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즌은 유일하게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고 행위하고 이뤄내기, 성공해내기
좋은 시즌이라고 해서 이번 달 도서는 2권이죠. 우리가 12번의 수업이기 때문에 7가지 법칙 7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서 저희가 4가지 길이에 대한 책도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디펙 초프라의 책은 저희가 한번 읽었었죠. 10월 달에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아유르베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아유르베다 책으로는 저희가 3번째, 그러니까 4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번 책도 아유르베다로 분류했을 때 한 5번째 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부르는 7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거고, 이 책에서 정의하는 성공은 원하는 바를 수월하게 이루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 책에서 법칙이라고 하면은 드러나지 않아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도 내 안에 그러한 생명 에센스가 깃들어 있고 외부에도 그런 생명 에센스가 깃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관계 맺음으로써 내가 실현하고 싶은 에너지를 좀 수월하게 창조해낼 수 있다. 그것의 가치를 뭐 풍요로도 표현했고 건강함으로도 표현했죠.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법칙이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에요. 오늘 마침 잠재된 에너지를 풀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순수 잠재된 잠재력의 법칙에서는 주요 2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내면 소통에서도 설명했었던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참조와 대상 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 소통에서도 자기 참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쉽게 회복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책에서도 대상 참조는 에고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참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자기 참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침 30분 혹은 저녁 30분 간단하게 침묵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혹은 그것이 여력이 되지 않으면 자연 안에서 조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의 시간을 본다던가 양극성의 에너지가 조율되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달 도서에 또 표현되고 있었죠. 일몰 혹은 시냇물 소리, 바닷물 소리를 듣는다던가 꽃향기를 맡으면 조금 더 그 고요함의 순간을 삶 안에서 좀 더 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2번째는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가져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3번째는 저희가 유몰 시즌, 한참 달이 비워져서 점차로 채워지는 시즌은 이 상현달부터 보름달 시즌까지 뭔가를 잘 성취해내기 위해서 의도를 세우기 좋은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강 시간에 샹켈파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죠. 그래서 이 3번째에서는 이제 샹켈파 문장이 또 제시되고 있어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달 책에서도 룸이라는 시인이 옳고 그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는 오늘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한번 세워봐라, 분별하지 않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한 챕터마다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라이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한 100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다. 일단 요 1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